책 읽는 그린녀의 그린녀입니다. 오늘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신 김지연님의 너는 내 것이라 책의 내용 중 음란물과 전쟁하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음란물이란 성기나 성행위를 노골적인 방법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은 존중하고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스조선 8월 14일자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면서 음란물 시청이 증가하여 음란물 중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음란물 중독이 의심된다면 음란물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 바래요. 최근 엠번방 사건을 단순히 음란의 결과물로 보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음란 및 중독이 함께 섞여서 범람하는 현 세대의 모습이 매우 도식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같은 유해 약물로 인한 티나는 중독이 있는 반면 최근에는 쇼핑, 도박, 섹스 중독 같은 행위 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경우 내성이 생겨 약물의 강도를 계속 높여야 자극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성 중독도 행위 자극의 강도를 계속 높여야 하고 중단할 경우에는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금단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한 습관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중독된 뇌는 물질 중독이건 행위 중독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뇌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뇌에서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럼 음란물이 끼치는 해악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음란물 중독은 성범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행정안전부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국 청소년 1만 2,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39.5%가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중 14.2%는 음란물을 본 뒤에 실제로 따라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음란물을 많이 보는 청소년일수록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음란물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하며 성추행, 강간이나 중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즉, 음란물이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란물은 폭력성을 증가시킵니다. 2009년 봄 EBS 다큐 브라임 아이의 사생활은 전남대 심리학과 연구팀과 포르노 공격성 연관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 다큐를 본 사람에 비해 폭력적인 음란물을 본 그룹이 8배나 높은 공격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표적 중에서 여성 표적에 대한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음란물을 일찍 접할수록 성적 행동이나 임신 등을 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네 번째, 음란물은 기억력을 뚝뚝 떨어뜨리고 뇌를 쪼그라뜨려서 전전두엽피질에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강박적 행위, 의지력 강화, 우울증, 발기부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르 박사는 더 큰 아이러니는 포르노가 성적인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동기의 포르노 시청이 치명적임을 경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음란물은 성기능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2017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 학술대회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음란물에 자주 노출되면 게임 중독처럼 뇌에서 강한 중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며 정상적인 감수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성기능도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음란물을 멀리하면 성기능 장애가 회복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물의 해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음란물을 탐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음란물 예방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도 자녀를 방임하는 아동학대입니다. 음란물을
예방하고 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음란물은 백해 무익함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2012년 행정안전부가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서 음란물은 아예 차단하라고 합니다. 음란물이 주는 유익은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한간의 음란물이 성욕을 해소시켜주고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줄여준다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음란물은 성충동 억제나 성욕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주 접함으로써 자극이 일반화되고 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보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즐긴 것이 결국 나의 내면을 구성하게 되고 그런 나의 내면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음란물이 죄로 직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공적인 영역에서 바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요즘 대중매체가 잘못된 성문화를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가 음란물을 즐기는 상태임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정죄가 아닌 사랑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사랑과 행위는 반드시 분리하여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죄의 경계를 규정짓는단 말입니까?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거나 선을 악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차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의 죄책감에 공감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자료 영상들을 함께 보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배우고 습득한다는 느낌을 주면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사랑하며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의 안전 기지임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과 포옹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모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며 음란물에 더 쉽게 빠집니다. 부모 애착과 부모 감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음란 사이트 열람 정도가 낮았습니다.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 관계가 청소년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적절한 애착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부모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란물에 자녀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겠지요. 음란물과의 접촉을 막아주는 기본 예방법 1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눈길이 닿는 집안 곳곳에 성경 말씀을 붙여 놓아라. 2.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음란물 및 각종 악한 미디어로부터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라. 3. 공감을 통해 자녀와의 소통의 기회를 확보하고 계속해서 소통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라. 4. 10초 허깅에 도전하라. 5. 음란물을 보거나 들으면 음란함이 심령에 퍼진다는 사실을 가르치라. 6. 집안에 있는 음란물들을 모두 없애라. 7. 음란을 조장하는 TV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는다. 8.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라. 9. 가족이 컴퓨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거실 같은 곳에 설치하라. 10. 밤늦은 시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라. 11. 모르는 사람과는 온라인에서도 대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라. 12. 스마트폰을 가급적 늦게 사주어라. 13. 좋은 습관과 취미를 갖게 하여 스마트폰의 사용을 절제하게 하라. 14. SOS and Pray 대처법을 학생방 훈련하듯이 수시로 연습하게 하라. SOS and Pray 대처법은 첫째, 멈추라, 스탑입니다. 부지부식간에라도 음란물을 접하는 순간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PC든 즉시 꺼버려야 합니다. 둘째, 나가라, 아우트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PC 등을 그 자리에 놔둔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음란물을 차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햇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 선샤인입니다. 낮이라면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고 밤이라서 햇빛이 없다면 햇빛 같은 존재인 부모나 양육자나 형제자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송, 시아우트 등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활동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감사 기도를 드려라 프레이입니다. 음란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음란물을 보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중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음란물이 결혼 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자신이 음란물 중독이라고 느껴지면 먼저 자가 진단을 해보고 스스로 치유하기 어려울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음란물을 바로 끊는 게 상책입니다. 이게 어렵다면 시청 시간은 10분에서 30분씩 서서히 줄여나가고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만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축구, 악기, 클라이밍 등 최대한 나에게 건강한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스트레스는 그날 풀도록 해야 합니다. 음성 일기나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 일부러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된 기독교 성교육은 정죄가 아닌 사랑 위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진실한 사랑의 당부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며 종노릇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성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음란물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음란 충만이 아닌 성령 충만한 차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그린녀의 그린녀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